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박병창 이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날 덥고 비 오고 뭐 하기 귀찮은 그런 수요일이 아닌가. 또 하필이면 수요일이 또 제일 힘 빠지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비도 많이 오네요. 네. 뭐 걱정도 많이 되는데 또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뭐 우리나라는 물난리가 종종 나지 않습니까? 대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뭐 많이 대비를 좀 했겠습니다만 예. 또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강남권 이쪽도 물 지금 집중 호우 한번 오면 난리잖아요, 거기에.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은 강북에 한번 강남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그랬나요? 네. 옛날에는 이쪽 합정동 이쪽에 항상 침수 지역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얘기 안 하고 네네네. 또 강남에 저쪽 천호동 쪽에 침수 지역에다가 또 그러다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올해는 좀 이런 비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참 진짜 언제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예. 참 탄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왜 그런지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아실 거고요. 예. 특징만 말씀드리면 다우가 1.85%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0.2% 상승했어요. 네. 그 나스닥 질주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우가 1.85 상대적으로 다우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러셀 2000 지수가 3.5% 올랐습니다. 5일 연속 상승했고요. 1%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확실히 있다. 그냥 하루에 반짝하고 끝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있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이슈가 그 영향이 계속 있습니다. 시장에.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뭐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영향이 지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좀 멈춰 서 있죠. 아주 큰 폭으로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도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뭐 소폭씩 이제 빠지면서 이제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가고 수급이 다른 쪽으로 중소형주나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면서 조목 장세가 되고 그래서 다른 쪽이 더 오르는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6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나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끝나기 전에 금리나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도 했네요. 그런 얘기들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미국 시장은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많이 뭐 섹터도 변하고 종목도 변하고 시장 네. 흐름도 굉장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런 게 아니고 수급의 영향이죠. 네. 전에 우리 권 기자님이 지배구조 또는 뭐 사업구조 개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SK도 하고 있고 두산도 하고 있고 한번 이쪽이 하면요. 네. 다른 쪽도 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번 무상증자 하면 막 너도 나도 다 무상증자하고 미국도 똑같아요. 액면분할 한번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액면분할 따라하고 뭐 이런 경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제 사업구조 개편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좀 좋지 않을 걸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대부분은 미래 성장 산업을 하는데 재무 구조를 좀 탄탄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버티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버티기 위해서 한쪽은 이익이 안 나는데 한쪽이 이익이 나는 회사를 붙이면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우리한테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이익이 나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익이 안 나는 회사를 붙인대. 주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은 전적으로 수급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도 보합권 정도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현물도 좀 사줬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반도체가 좀 오르고, 그러면서 뭐 0.18% 미약하죠. 뭐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여전히 2,800포인트를 넘길 때 이렇게 힘들게 그러더니 지금은 또 이제 2,900 가까이 와서 또 힘들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코스닥이 1.56%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대부분 한 5% 내외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뭐 바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한 사람들 또는 신규 진입 언제 해야 되느냐나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고 언젠간 낮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방송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거 선거 대선의 피해 섹터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그 즈음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쪽은. 근데 요번에 그게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우세 요 얘기가 나오면서 신성장 산업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면서 어제 말씀을 조금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미 반대 매매 다 나가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제 샀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반대 매매가 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급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상태에 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쪽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콜스닥 1.5%나 빠졌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트럼프 이슈에 지금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방산 테마가 연 이틀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어제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자동차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18%분의 상승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자동차 빼놓고 네. 시가총액이 좀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게 끌어올리면서 크게 가는 그런 흐름은 좀 아니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이거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주거비 항목의 CPI 항목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경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훨씬 논란이 더 커집니다. 이제 왜 경기에 관심이 이제 더 많아졌을까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갔거든요. 거의 다 이제 뭐 확정적으로 보던데. 갔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왜 해? 라는 거예요. 왜? 보통 경기 안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 베이직 발표에서 경기 발표를 하거든요. 네. 정말 생각보다 안 좋아? 그럼 금리 인하 해도 시장을 못 오릅니다. 빠질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관심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말씀. 금리 인하라는 변수는 이제 거의 이제 상수가 됐고, 예.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경기가 얼마나 나올 거냐. 예. 여기서 경기가 좋으면 더 가는 거고, 예. 경기가 안 좋게 나오면 뭐 인하할 만했네 하면서 이제 좀 증시가 맨날 빠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경기가 슬로우하면서 좀 탄탄하게 있으면서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야 이게 골디락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 지표가 막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해?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관심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수급의 일방적인 쏠림이 완화됐다. 네.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매일매일.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지 않냐 얘기하고, 이제는 됐습니다. 그렇게. 네. 이 어떤 기점이 뭐였습니까? 6월에 CPI가 둔화된 거하고, 파월 의장이 상하원 발언 후에 이런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이게 중장기적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러셀 2000 지수가 5일 연속 상승하면서 11.4% 올랐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까만색으로 있었고 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봉입니다. 러셀 2000 지수. 요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가 있었던 일봉이요? 거예요. 일봉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네, 5일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12%. 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지수잖아요. 예, 러셀 2000 지수예요. 지수. 예, 지수입니다. 예, 지수가 이렇게 올랐고요. 와. 그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월봉입니다. 네. 얘는 다른 건 다 신고주도 내고 있었는데 얘는 밑에서 헤매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양봉을 크게 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상관관계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는 아직까지 이런 큰 양봉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측도 있는 거고 네.
야, 우리는 안 돼, 국장은. 이렇게 보는 적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지켜볼 문제이고요. 네. 지켜볼 문제이고, 이 차트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코스피 차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아무튼 러셀 2000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와 트럼프 이슈 영향, 여기 금리 인하 플러스 대선 요 변수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길주에서 중소형 및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오른 건 역시 또 트럼프 영향이에요. 왜 은행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워딩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네. 워딩 자체가 예전에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배드 이즈 굿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제 경기지표 나쁘게 나오면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게 좀 바뀌었고 또 하나는 AI, HBM, 반도체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다른 쪽의 섹터의 얘기를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수급은 좀 바뀐 거예요. 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계속 갈 거냐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추세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비교해 볼게요. 엔비디아가 주도 주고 주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걔네 멈춰 있는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시장에 돈이 풍부하게 있으면은 더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돈이 한정되어 있으면 더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돈이 한정되어서 안 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돈이 한정됐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드렸는데 외국인 매수를 하는 동안 기관과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힘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근데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아주 차별화가 많이 심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미직지근한 그런 미지근한 뭐 이런 흐름이라고 하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한 우리 시장은 이제 종목 장세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네네.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2%로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것이 유지 똑같이 했습니다. 내년에 3.3%로 조금 상향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2.6%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유럽은 0.9%로 0.1%포인트 상향했고요. 인도와 중국 조금 상향했고 우리 한국도 0.2%포인트 상향해서 2.5%로 상향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상향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수출 때문에 지금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보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는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예요? 미국 경기만 견조하고 나머지는 다른 다 안 좋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이 보고서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면 정프로님께 말씀 드려볼게요. 네네. 자, 미국 등 주요국 관세 인상으로 고금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모든 수입품의 10%, 중국산은 6%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바이든도 지금 관세 인상 계속 하고 있고 하반기에 고일 관세 지금 한다 그러는 거고요.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고일 관세 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것들 보복 관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좀 더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장이 맨날. 이런 상황 속에서 관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결국은 물가가 오르면서 고금리 기조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네. 경고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프랑스와 영국이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포퓰리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부채 악화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로 인해서 감세 이것도 부채 확대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처두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랬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제가 이거 타이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다 알죠. 네.
이해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굉장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주주자들은 어마어마한 석학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꾸 딴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네,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다 하면서 쓰잖아요. 이런 주식 투자자들이 별로 없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는 이 정도 분석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IMF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될 개연성이 사실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바이든이 재집권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간에 어떻든 간에 결국은 경기 사이클대로 가고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서 바뀌는 것은 섹터나 뭐 이런 정부 부채나 이런 지표들이 변하는 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갈 거라는 생각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를 개연성이 있어요. 뭐 제가 미국의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시장에는 악재성 요인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다 요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만큼 이게 불확실성이고 변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다가오고 있다. 시장이 변수가 있다. 그렇게 네. 정도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정말 2번, 3번 뉴스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또 들썩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만 디지타임스 보도를 인용해서 비즈니스 포스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트렌드포스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승인 임박. 몇 번째 있는가 진짜.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블랙휠 시리즈 생산에 맞춰서 3분기 중에 양산과 공급을 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미 품질 승인 받았습니다. 얘는 이미 받았어요. 네네. 삼성전자는 지금 못 받은 거거든요. 하이닉스는 이미 예전부터 했고, 그다음에 예. 마이크론도 받았고, 그 이후에 받았고요. 예. 이제 삼성전자만 예. 하면 되는데 예. 삼성전자만 못 하고 있었던 지금 건데. 한 제가 요 자리에서 방송을 하는 것마다 한 3차례 정도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아니다, 돌았는데 아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어제 또 이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 더 나온 건 뭐냐면 HBM 집중으로 인해서 3분기 서버용 DDR5와 DRAM 그리고 SSD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뺐겠습니다.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 들리는 얘기들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죠. 그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달 말에 지금 이번 3주 차니까 다음 주 지금 15일이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달 말에 삼성전자 본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할 때 IR 합니다. 네. 이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 그때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대로 되면 그때 발표를 할 거고, 예, 그럴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 그 발표할 때 이 얘기가 없으면 예. 그러면 예. 이 투자자들의 실망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서 계속 떠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또 굉장히 독특한 거 하나가 올해 제가 매일 이 방송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승인 임박, 퀄테스트 통과 임박 이 뉴스가 나오는 날은 곧바로 SK하이닉스가 보도 자료를 내놓습니다. 뉴스를 같이 내놔요. 아, 그래요? 네,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게 느낌이. 네네네. 어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패키징 및 테스트 업체의 글로벌 2위 업체 엠코와 제휴를 해서 네. HBM 및 AI 가속기를 만드는데 필수 공정인 2.5D 패키징 많이 들어서 아시죠? 공장님 설명 주셨죠? 네네네. 이 기술 공략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드는 것을 손을 잡고 하겠다. 이걸 발표를 딱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는 거기 위에 GPU, HBM들 2.5로 패키징해서 AI 가속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거는 좀 달라요. 이거를 엠코하고 손잡아서 우리 이거 해서
삼성전자 너 지금 콜테스트하고 따라와? 야 우리는 먼저 다른 데 갈 거야. 이런 발표를 곧바로 또 했어요. 네. 여태까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콜테스트에 됐다 뭐 요런 이제 곧 될 거다 얘기 나왔을 때 이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임원이 소위 그 회사의 기밀 사항 여태까지는 기밀 사항에서도 불구하고 대놓고 우리 엔비디아의 뭐뭐뭐를 얼마큼 하고 있다라는 걸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야, 이거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견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이 투자자나 하여튼 뭐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주는 뭐 이런 거 같은. 그렇죠. 그래서 느낌인데.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네. 주가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번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2% 이렇게 오르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다가 또 이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바뀌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뭐 둘 다 신경 예. 많이 쓰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두 회사의 경쟁. 전 이런 경쟁은 뭐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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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4번 뉴스는요. 애플이 인도에서 연매출 33% 증가했다는 뉴스인데 이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인도 봅니다. 시장 또 공략에. 왜 그러냐면요. 네.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도 매출이 80억 달러로 전년비 33%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의 인도 내 시장 점유율이 3.5%예요. 네. 중국의 비보가 19.2, 샤오미가 18.8, 삼성전자가 17.5%거든요. 예. 얘는 3%뿐이 안 돼요. 진짜 이게 돈 있는 사람들만 좀 사는 그런 정도겠죠. 뭐. 근데 이게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애플은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 내 제조 공장을 확대하면서 이쪽을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애플은 뭐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 시장에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저 갤럭시 쓰지만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애플이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애플이 잡아먹을 포션은 비보나 예. 오포가 아니고 삼성전자 걸 건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보, 샤오미, 중국 거랑 삼성전자가 줄면서 애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줄어도 비보 오포는 어차피 싼 거니까 예. 그건 잘 안 줄 것 같고 삼성전자 프리미엄 폰이 다 줄을 거 아니에요. 이거 딱 찍어서 삼성전자로 하지 않고 묶으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가격이 약간 특히 이제 좀 더 고가로 갈수록 자 이게 뭐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120만 원이면 비슷한 성능에 야 100만 원이면 그래도 20만 원 좀 더 싸니까 100만 원짜리 사야지 이런 판단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한 번 사면 2년, 3년 혹은 뭐 4, 5년 정도를 쓰는 제품이고 거의 매일같이 쓰는 제품이고 거의 내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신체 기관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더라도 2, 3, 4년 혹은 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돈값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나는 더 있어 보이고 싶으면 20만 원, 50만 원 혹은 뭐 더 이상이라도 더 주고 산다.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빈부차가 크고 또 인도는 또 네. 그런 나라니까 아마도 고소득자들은 뭐 쓰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공략을 잘 해야겠죠. 우리 현대차가 공략을 잘 했듯이 네. 삼성 물론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잘 네, 해야겠죠. 저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최신 폰 갤럭시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번엔 뭐죠? 그 폴더? 아니 저 폴더는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24, 큰 거. AI 기능이 있는. 예. 그거. 예. 그럼 이제 그 쓰시던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방치하는 거죠. 뭐 색상 서랍에 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그거 원래 팔면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귀찮아서 못 하고 있는데 몇만 원씩은 되긴 되더라고요. 공기계 파는 거. 네네네. 예. 당근당근. 예.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거 그냥 넣어놓으시는구나. 언제 저 쑥 갖고 오세요. 제가 저 대신 당근에서 팔아드릴게요. 수수료 30%. 예, 삼성전자가 대만 미디어텍 되게 유명한 회사이죠. 네. 여기랑 LPDDR이 뭔지는 아시죠? 저전력. 네네네. 요거가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맞춰서 저전력 고성능 그러니까 소비나 25% 감축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바일 디램을 만들어서 요 동작 검증을 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서 완료가 돼서 상용화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헤럴드 경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데에 묻혀서 요거는 많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애플이나 아니면 휴대폰 쪽, 스마트폰 쪽 얘기가 막 나올 때는 앞으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 뉴스가 아닌가 해서 좀 그냥 가져왔습니다. 체코 언론 언론에서 나온 이것을 인용해서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체코에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17일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달 말로 2주 정도 연기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아무튼 근데 사실 두 군데뿐이 없잖아요 이번에요. 두 군데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연된 거가 이게 뭐냐? 어제 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쪽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이 아주 우리의 나라에 부정적인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를 배제하는 거를 체코 석유공사인가 어디서 할 수 있는 건데 원자공사 거기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잠깐 하지 마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배제할지를 예. 뭐 협상에서 더 뭔가 좀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MLCC 어제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MLCC 오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해외 주요 MLCC 공급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모라타죠, 일본에. 네네. 그리고 TDK 이거 다 일본 회사이고요. MLCC 주요 기업들인데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 인상 전망이 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좀 팔리고 PC가 조금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세라믹 들어가는데 은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이쪽에 이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곧바로 어저께 여기 관련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거 나오고. 네, 그런 참고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모펀드 조성을 하는데 이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 사모펀드 조성이라고 합니다. 한 20억 달러 규모로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일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한국인도 호주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관심을 좀 더 갖는 거예요. 이쪽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관심을 시간이 가면서 조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습니다. 밸류업 때문에. 아 중국에 관심을 갖기도 해요. 이런 해외 자본들이. 중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면 저는 점점 이제 중국에서는 관심을 좀 네. 이제 떼는 과정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면 중국이 지금 그렇진 이제 않아요. 새로운 정책 나오고 아. 지금 중국은 요번에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높였잖아요. 네. 그런 지표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펀드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뭐라고 할까요? 매우 흥미로워서 그냥 가져왔는데요.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 시장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섹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골에 낙점됐다. 뭐 시추지로 낙점됐다. 각 언론에서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를 어저께 냈습니다.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골의 선정 보도에 대해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수추지는 결정난 바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시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추 30일 전에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석유공사는 시추지를 포함한 시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이런 뉴스가 돌면서 막 주가가 막 움직여요. 근데 혹시 또 이게 제가 잘못 보고 이거 뭘 할까요? 오보를 가지고 네. 뭐 또는 뭐 루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제가 지웠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거기에 또 움직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야, 근데 저도 이거 좀 그래요.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사람이 96명이라는 게 너무 흥미롭네요. 그런 용이 이보단 있네요, 좀 진짜.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 96명 중에 우리 이사님이 포함된 거죠? 아니, 혹시 저는 이거 뉴스 하는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아, 그 날짜하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게 하나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첫 탐사 이게 이제 그때 막 한참 이슈될 때만 해도 네, 어마어마한 뭐 이제 석유와 가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관심들이 좀 높았었는데 첫 시추지로 예. 대왕고래 예. 이쪽으로 낙점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예. 아직은 예. 결정된 바가 없다. 예.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출렁출렁하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식 입장, 공식적인 소식에 더 믿음을 두지 못하는 뭐 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요 내용을 또 왜냐면 이제 과거에도 보면 항상 그 공식적인 입장보다 좀 소문 같은 게 더 정확했던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경험적인 어떤 것들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닌가. 주식을 하다 보고 주식시장에 있으면은 다 그렇게 변합니다. 아, 그래. 루머에 더 민감하고.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여튼 요 시추지 아직은 정한 바가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까지 오늘 뉴스 좀 전해드릴까요? 네. 네,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했고요. 내일 아침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